원장님, 그 전시 중에 하나가 지금 80년대 대구의 어떤 형상미술을 보여주는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전시 잠깐 얘기 좀 더 해주시죠. 예. 형상이라는 글자가 들어가게 된 이유가 대구의 어떤 미술이 현대미술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형상이 없어집니다. 이광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전위적이고 행위적인 것, 또 박영기 선생은 영상을 백남준 선생님 이후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요. 그때 또 이현재 선생도 영상을 했고, 대구의 젊은 작가들이 어떤 아방가르드한 이광수 선생님이 대구에 오실 때 그런 모양들을 아마 젊은 친구들에게 크게 어필을 했습니다. 그래서 대구의 젊은 대학을 그 당시에는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 중심으로 있었습니다. 그때 이광수 선생님이 리더 역할, 또 목말라 하는 젊은 작가들에게 어떤 샘물과 같은 또는 등불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. 그래서 대구에 이제 구상미술, 사실미술이 엄청 대구에 그 당시는 발달해 있었습니다. 이상에다, 심상에다, 또 국전파들 이런 쪽에 그 사실하는 친구들이 있었고, 그 다음에 이제 현대미술하는 친구들은 거기서 배를 달리합니다. 미술의 그 의미를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기 시작했죠. 그려지는 것이냐, 만들어지는 것이냐, 뭐 그렇게 해서 남는 흔적이냐, 아니면은 만들어 놓은 형상이냐,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젊은 작가들이 움직였죠. 그리고 시대적인 사상이 없는 작업이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저는 봤습니다. 뭐냐 하면은 80년대, 90년대, 2000년대에 와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 민중미술도 있었습니다. 흔히 말하는 민중이 어느 한쪽 방향으로 편협되는 그런 민중이 아닌 조형이라는 카테고리 안에, 미술이라는 형상 안에 민중도 들어왔으면 좋겠다. 그 안에 들어있는 민중의 어떤 따뜻한 정이라든지 애달바하는 어떤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갔으면 좋겠다. 대구 미술의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좋은 인연의 만남의 어떤 그 결합체, 모양체로서 새로운 비전을 예시할 수 있는 그런 전시회가 됐으면 싶어서 이제 대구도 대구 미술 자체를 대구 미술관에서부터 정립을 하고 쌓아나가서 앞으로 이제 미래 재산인 한국의 문화를 대구 미술관부터 소장하고 기획하고 해서 미술관에 해야 될 역할, 수집. 그래서 요 전시는 기본적으로 1980년부터 1989년 사이에 제작된 작품들만 저희가 보려고 했어요. 그래서 80년대에 활동했던 작가들 20분이 참여를 하고 있고, 삼전시실부터 시작하는 데는 이강소 선생님은 이제 대구 현대미술제를 진행을 할 때 굉장히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이기도 하고, 그래서 삼전시실부터 해서 쭉 섹션을 저희가 3개 정도로 했고, 70년대 현대미술제를 조금 이어서 80년대 그런 작업을 하셨던 분들의 작업, 뭐 이강소, 박현기, 황현욱 이런 분들 작업이 삼전시실에 들어가 있고, 전시실 안쪽으로 들어보시면은 대구에서 민중미술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80년대 시대상가 노원우 선생님 작품 볼 수 있고, 이 안에 그래서 도로 작품들이 한 섹션이 있고, 마지막에는 아무래도 대구 쪽이 형상에 대한 것이 좀 강한 곳이다 보니까 80년대에 형상에 조금 집중을 한 그런
공모전에서 대상 작가가 좀 저희가 많이 나오기도 했고요. 동아미술제나 중앙미술제 이런 데 큰 상을 대고 작가들이 굵직굵직한 상을 좀 변종권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작업을 있어서 80년대에도 굉장히 70년대도 못지않게 굉장히 다채로운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걸 이 전시를 한번 쭉 보시면은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. 네, 대구미술관 2층 전시회를 보다가 여기 마치 우리 이 작가 노태웅 선생님을 만나서 잠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. 안녕하세요, 노 선생님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선생님의 그 어떤 80년대 대표작 중에 한 점을 이렇게 만나게 해서 반갑고요. 선생님의 그 독특한 어떤 마티에르, 이걸 굉장히 저도 관심 있게 봤었는데요. 이 작품 어떤 작품이죠? 이 작품은 크기는 500호입니다. 네. 제작 연도는 1986년도니까 제가 만 30살 때 그린 그림입니다. 네, 이 작품에서 담으려고 했었던 어떤 의도, 어떤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. 그 부분 그냥 설명 좀 해주시죠. 네, 이 소재는 도시 서민들의 생활상을 나타내는 풍경입니다. 그래서 서민들의 생활상은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주거 밀집 지역의 어떤 사람들의 생활하는 모습, 거기서 어떤 정다움, 따뜻함, 서로 소통하는 이런 그 긍정적인 이런 측면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동네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선생님도 이게 이제 거의 40년 전 작품이라고 해야 될까요? 이게 다시 이렇게 대구미술관의 어떤 대표작의 하나로서 이렇게 걸려 있는 거를 보셨을 때 또 어떤 세월의 흐름, 어떤 소감이 있을 텐데요. 그 점 좀 얘기 좀 해주시죠. 네, 제가 이제 작품 크기가 일단 500호 정도니까 작품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. 제가 여태까지 그린 그림 중에 또 제일 큰 그림입니다. 작품 제작 기간도 많이 걸리기도 하고, 여러 가지 보관하기도 사실 좀 힘들었는데, 여기 이제 대구 미술관에 워낙 좋은 전시장이다 보니까, 전시 효과도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선생님, 개인적으로 앞으로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그냥 한마디 더 좀 해주시죠. 제가 이제 이 그림만 하더라도 제가 아주 초창기의 작품인데, 그 이후에는 다양하게 이제 다른 작품도 많이 했습니다만은, 현재 제가 추구하고 있는 거는, 이런 도회지의 건물들을, 지금도 어느 정도 생략적이고 좀 함축적입니다만은, 지금 작품들은 이보다 더 생략되고 함축된 그런 이미지만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작품 설명 감사하고요. 또 우리가 다음에 또 더 좋은 기회에서 이렇게 만나도록 하죠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대구의 변종건 선생님 78년 동아미술제에서 대상을 받으면서 큰 두각을 나타냈던 선생님이 변종건 선생님이죠. 네, 그 이후에 미국에 가서 정착하시면서 미국에서 활동한 변종건 선생님. 네, 박일용 선생님도 대한민국 미술대전인가요? 여기에서 대상을 받으면서 주목을 받았던 그런 작가입니다.
네, 홍창룡. 대구에는 이렇게 공모전에서 최고상을 받은 이런 작가들이 많이 또 배출된 곳이 대구이지요. 대구의 독특한 본인의 구상세계를 이끌었던 정병국 선생님. 네, 오른쪽 인물은 대구 화랑의 전설적인 선구자, 우리 맥향화랑 김태수 대표의 얼굴이네요. 안타깝게 또 이렇게 타계를 하셨죠. 이번 대구 미술의 흐름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. 네, 이 전시를 보면서 우리가 잊혀졌던 작가를 기억하게 되는데요. 이국봉 1953년에서 1992년 안타깝게 이렇게 요절을 한 이런 작가 선생님입니다. 우리 대구 화단의 주역이었던, 특히 수채화로 유명했던 이경희 선생님의 자제분이기도 하고요. 네, 우리 또 하이퍼리얼리즘, 또 중앙미술대전에서 대상을 받았던 김창룡, 그 모래 위의 그림,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주로 일본에 가서 활동을 했죠. 그 김창룡 선생님의 큰 대작을 또 이번 전시에서 이렇게 만났습니다.